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날 원정으로 치러진 북런던 더비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무승부였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앞서 나갔는데 두 번이나 손흥민 선수에게 응징을 당하면서 2대2 동점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죠. 자, 아르테타 감독 시대에 토트넘이 아스날 원정 가서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를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무승부조차 기록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이전 감독들이 아르테타 감독 시대에 아스날 원정 가서는 다 패배를 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을 아스날 원정에서 만나서 지지 않은 첫 토트넘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아스날 원정에서 2011년 이후로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부진한데 아무튼 이날 경기도 출발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전반전, 후반전 각각 한 골씩 터뜨렸던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결정력이 토트넘에게 승리 같은 기분이 드는 무승부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손흥민과 메디슨을 동시에 뺐기 때문에 그 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특히 팬덤에서 많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 약간 좀 그렇게 좀 넌지시 명확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넌지시 얘기한 내용을 해석하면 좀 부상 우려가 있어서 뺐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선수 모두가 몸이 100%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감독이 물론 선수들의 몸 상태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겠지만 메디슨은 그 직전에 약간 부상 의심 상황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너무도 몸 상태가 좋아 보였고 시간이 더 있었다면 헤드트릭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정말 프리미어리그 시대 첫 북런던 더비 헤드트릭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할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싶은데 뺐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현재 평점 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생각보다는 평점이 높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손흥민보다 다른 선수를 토트넘 최고 선수로 뽑은 매체도 있고 특히 공식 MOM도 이날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공식 MOM이 북한 사카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두 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스날은 사카에게 몰표를 줬고 토트넘 팬들이겠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메디슨에게 표를 좀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카가 좀 어부지리 효과를 얻은 감이 있는데 사카도 잘했죠. 이날 로메로의 자책골도 사카 선수 슈팅에서 비롯이 됐고 또 그 뒤에 이제 PK도 사카가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주중에 사카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버버리 행사에서 만났잖아요. 약간 좀 보시다시피 좀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만 해도 일부 팬들은 아니 북런던 더비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행사나 패션쇼 행사나 가고 했는데 결국 이 두 선수가 가장 각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서도 초청을 하는 것이고 앰버서더로 임명을 하는 것이고 확실히 그런 자기 관리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행사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토트넘 팬포럼도 있었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다 치러내면서도 이렇게 최상의 몸 상태를 가지고 북런던 더비를 빛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지금 9월 들어서만 5골입니다. 번리전 해트트릭 그리고 이번 경기까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말에 리버풀하고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의 선수당 굉장히 기대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9월달 활약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 기여도 보시면 공격 시퀀스 개입 1위입니다. 여러 선수가 손흥민 선수 똑같이 이제 총 5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좀 양질이죠. 슈팅 3차례, 또 찬스 메이킹 2차례, 총 5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기점 역할까지 포함을 시킨 선수를 빼고 가장 독보적으로 많은 그런 기여도를 보였다는 거 이런 또 기록도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현지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에게 어떤 평점을 매겼고 어떤 평가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영민, 이브닝 스탠다드, 풋볼 런던, 그리고 새롭게 인디펜던트, 또 스카이 스포츠까지 이렇게 5개 매체 평점
빅매치니까 5개 매치 평점을 한번 제가 모아봤는데 보시면은요 평점이 굉장히 좀 들쭉날쭉합니다. 일단 5개 매치 평균 최저점은 로메로 선수 이날 두 실점에 모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없는 혹평을 받았고 그리고 최고점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런 빅매치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기대를 했는데 8.4점 받았어요. 9점을 두 곳에서 줬고 8점을 준 매치도 세 곳이나 됩니다. 네, 좀 네.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우도기 또 사르 이런 선수들을 낮은 점수 받았고요. 공격 쪽에서도 쿨루셉스키하고 존슨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메디슨 선수는 손흥민 선수랑 거의 비슷하게 평점을 받았고 구영민에서만 이제 메디슨 7점 주고 손흥민 9점 줘가지고 벌어져서 그렇지 다른 매치들은 거의 완전히 똑같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날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게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요? 이게 좀 뭔가 늘 손해 보는 기분이 듭니다. 자, 교체 멤버들 가운데서는 솔로몬, 히샬리송, 점수가 좀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각 매체별로 이제 MOM을 뽑은 걸 보면요. 스카이 스포츠하고 구영민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MOM으로 뽑았고, 풋볼 런던은 유일하게 이제 판더벤 선수한테만 9점을 주면서 판더벤을 MOM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매체별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영민인데요. 여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만 9점을 줬고요. 8점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박한 점수를 받았어요. 자,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준 이유. 전방에서 볼 소유를 지키는데 어려워할 때가 있었고 오프사이드 반칙도 범했지만 메디슨의 패스를 훌륭하게 마무리했다.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났던 것 그리고 그 마무리가 이 승부를 정말 완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7점. 제주스에게 아스날의 추가골을 안겨줄 뻔했지만 실수를 했죠. 손흥민의 2골을 도우면서 자신의 퀄리티를 보여줬다.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3점까지는 아니지 않냐? 3점을 줬습니다. 사카가 슈팅을 때릴 때 위치를 잘못 잡는 바람에 자책골을 피할 수 없었다. 그거는 좀 운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가까운 위치에서 손에 맞은 공이 PK로 이어진 것은 불운했다. 네, 어쨌든 뭐 2골 실점에 모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키 판더벤 7점 줬고요. 로메로보다 운이 좋았고 아스날 선수들이 박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7점을 줬는데요. 전반전은 별로였지만 후반전에 팀을 훨씬 했고 경기도 잘 컨트롤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데니 킬패트릭 기자가 평점을 매겼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줬습니다.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달라졌다. 빼어난 마무리로 넣은 2골, 올 시즌 벌써 5골에 도달을 했다. 이날 토트넘의 첫 골 찬스를 존슨에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존슨에게 찬스를 열어줬던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고요. 하지만 메디슨에게도 9점을 줬습니다. 또다시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했다. 손흥민의 2골을 모두 도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골 중에 특히 2골 모두가 메디슨의 어떤 끈질긴 면모 그리고 손흥민과 점점 더 이 메디슨이 호흡을 맞춰가는 어떤 그런 징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 2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높은 점수 받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케인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그 손흥민 중심주의에 의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케인도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전성기에 도달했고, 메디슨도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전성기에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면이 저는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어떤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한 쿨루셉스키에게 8점. 야, 쿨루셉스키 이 경기 8점이라고? 야, 이렇게 되면 손흥민 9점 준 게 되게 가치가 없어지는데. 자, 오른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진첸코에게 수많은 부담을 안겼다. 후반전 엄청난 수루볼로 손흥민에게 찬스를 만들어줬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 경기 쿨루셉스키가 8점은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피카리오 골키퍼에게도 8점을 줬습니다. 전반전 제주스와 은케티아의 슈팅을 모두 날렵하게 막아냈다. 토트넘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피카리오 골키퍼가 확실히 지켜준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미키 판더벤 8점 줬고요. 장신의 네덜란드 선수가 또 한 번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클래스스케 8점 줬고 뭐라고 했지만 이것도 히샬리송 7점인데 이날 히샬리송이 손흥민 대신 들어와가지고 전방에서 이제 10몇 분 뛰었잖아요.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난 굴절 슛으로 결승골을 넣을 뻔했다. 넣을 뻔했는데 7점을 줬어요. 손흥민한테 이런 걸 좀 본 적이 없거든요.
아스날의 센터백들을 잘 묶어뒀다. 야, 진짜. 자, 풋볼런던 골드 기자, 네, 평점 매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고요. 토트넘 입단 후 150번째 골, 유럽 진출 후 98번째 골을 기록을 했다. 압박과 두 골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아니, 평은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 8점밖에 안 줬지? 자, 미키 판더벤 9점. 은케티아의 찬스를 엄청난 태클로 막아냈다. 장신의 네덜란드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아, 근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팀이 이 실점을 했고 그게 로메로 개인의 완벽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비수들의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상당히 좀 독특하지만 미키 판더벤을 애모애모 뽑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좀 뭐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만 해리 케인이 만약에 오늘 손흥민 같은 활약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풋볼 런던 이브닝 쓴다드 10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9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8점 줬습니다. 전반전 손흥민의 골을 도운 뒤 후반 조르지뉴에게서 빼앗은 공. 아, 이거 이 장면 진짜 멋있었죠. 예. 조르지뉴에게서 빼앗은 공을 손흥민이 추가골로 연결하면서 이제 도움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무릎 부상이 아닌가 싶었던 약간 좀 걱정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뒤에 얼마를 더 뛰고 호이비에로와 교체가 됐다. 자, 비수마도 8점. 네, 좋은 터치 보여줬다. 후반전에 경기 지배했다. 맞습니다. 후반전에 상당히 비수마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 역할 잘해주면서 중원을 완전히 지배했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비수마가 잘한 것도 있지만 라이스가 부상이 있어서 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조르지뉴가 들어온 것이 토트넘에게는 정말 아르테타 감독이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교체가 아니었나. 자, 히샬리송 여기도 7점 줬네요. 굴절된 슛. 네. 그래요. 히샬리송은 굴절된 슛만 때려도 7점을 받습니다. 자, 평소에는 제가 다루지 않던 인디펜던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고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새로운 파트너 메디슨을 만나 자신의 최고 폼으로 확실하게 되돌아왔다. 자, 최전방을 침투해 들어오는 움직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위협을 가했고 토트넘에게 승점을 벌어다준 두 번의 결정적인 마무리가 있었다. 치명적인 활약을 펼쳤다. 메디슨에게도 8점을 줬습니다. 미드필드를 책임지면서 토트넘의 반격을 이끌었다. 제주스가 넣지 못했던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었다. 데안 클루소스케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6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앞에서 막 엄청 고득점을 줘가지고 예. 자, 토트넘의 위협적인 동료 공격수들에 비해서 훨씬 조용했던 경기였다. 예, 이게 맞죠. 예. 브레넌 존슨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라야의 선방에 막히는 바람에 꿈만 같은 선발 데뷔전을 만들지 못했지만 첫 선발 경기에서 활기찬 모습 보였다. 이 정도 평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저는 약간 전체적으로 현지 매체 반응을 보고 좀 놀랐는데 여러분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이 아스날 원정에서 정말 30년 만에 토트넘 선수가 아스날 원정에서 멀티골을 뽑아냈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그 멀티골 뽑아낸 것뿐만 아니라 팀이 무너질 수 있는 흐름, 전반전에도 경기력 안 좋았는데 그때 동점골로 한번 살려주고 후반전에도 그 PK골 내주면서 무너질 수 있었던 그 직후에 또 동점골 뽑아내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흐름상 했고 또 그 마무리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그런 거 치고 너무 좀 평가가 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저희가 재미로 보는 거죠. 현재 매체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북런던 더비의 멋진 장면들 차곡차곡 담아서 좋은 추억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교체된 거는 다시 생각해도 지금까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풀타임 뛰어도 골 못 넣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몸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스날과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현지 매체 반응 살펴봤습니다.